오늘은 번개시장을 탐방해보고 특별히 이곳에서 구입한 가자미로 식혜를 담가 보겠습니다. 삼척 번개시장은 삼척시 중앙로 12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삼척역을 비롯한 장미공원 등이 있습니다. 삼척 번개시장은 삼척시가 자랑하는 전통시장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입니다. 내부는 활기차고 다양한 상점들이 모여 있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과 각종 특산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만 아침에는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겨울이고 싸늘한 이른 아침이라서 지금 이 시각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깥쪽 시장 풍경이며 길 건너편에는 삼척역이 바로 건너다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만지니까 같이. 뭘 드릴까? 아무 잘라놨는데. 이게 얼마씩이에요, 가자미가? 10,000원이요. 10,000원씩. 이 큰 바구니 이것도 2만. 2만원. 뭐 5만원 샀는데 크더라고. 만원짜리 이거 전가도 맛있어요? 네. 많이 맛있어요. 이것도 많아. 네, 이런 거는 10,000원, 이런 거는 2만원. 2만원. 어서 오세요. 저 밑에 있는 거. 그지 한 상자 보냈는지. 이 가자미는 이게 얼마씩이에요? 10,000원만 주세요. 아이고, 10,000원. 10,000원입니다. 너무 좋지요, 오늘은. 만원만 주세요. 자, 부지하세요. 골뱅이새우 10,000원이에요. 이게 10,000원입니까? 예, 여기 10,000원, 10,000원. 이것도 10,000원. 오늘도 다 10,000원. 얘는 방건조 물가람이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일본 정말 착각해가지고 말린 거예요. 받았어요. 5만 원에서 싼 거요. 애기 5만 원. 썰어갈게 막 들리고 다 드리시면 네, 가자미요. 썰어드릴게 1,000원 가자미요. 5,000원입니다. 다른 거요. 야, 살아서 좀 튼튼하네.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 10,000원이요. 한 마리 10,000원. 살아서 음식이네. 아구 자주 마세요. 아구 아니. 겁니다. 아구 겁니다. 이거. 원동이면 자원동이면 자질이. 어? 자질이. 아 그래? 의사. 뭐 신청
미역은 얼마씩이에요?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입니다. 두 개 5,000원. 하나 가지고. 하나 두 개 될까요? 세 마리 가져가오. 근데 많이 비싸요. 과자미가 엄청 비싸가지고. 네, 요거를 다 설탕. 안 잘랐어. 여기 있는 거다 아닌지 알아요. 그래. 이건 대구가 많이 나네. 그래, 이거 두개 가져가. 이게 자연산. 샀어? 아니 이거 그러면 하나 먹으면 하나. 그래, 요리 가져가. 요리 가져가. 요게 2,000원 더, 17,000원 받아야 되는데 15,000원 받았어. 맛있게 드세요. 대구 우도 같이 갖다 그래 줬어요. 됐어, 다 했어요. 한 팩에 10,000원씩입니다. 뭐 왔어요? 이게 2만 원이라고 전. 2만 원. 너무 많잖아. 어이구, 이거 2만 원인데 엄청 많네. 나 이거 10,000원어치만 있어, 이거. 안 쓰시나? 나 헷갈려, 이제 와가지고. 이게 10,000원이요. 아까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거 식혜장 굴라구나. 되죠? 식혜랑 거 되고 근데 식혜는 너무 짠거 하면 불량이 없어. 짠거 하면은. 이건 크잖아 그래도. 요 정도면 해야 돼. 식혜 하는 사람도 요새는 짠걸 한데 짠거 안 한데 왜 안 하는 거잖아. 저기 보면 불량이 너무 좋지.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가자미를 한 마리씩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비닐을 칼로 이렇게 쳐줍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칼로 긁어서 비닐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모두 꼼꼼하게 비늘을 제거하고 머리와 내장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손질한 가자미가 양이 제법 됩니다. 10,000원치가. 이 손질한 가자미를 굵은 소금을 치고 빡빡 문질러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검은 물이 나오는데 검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딱 문질러서 씻습니다.
빡빡 문지르게 되면 검은 물이 나옵니다. 검은 물이 나오는데 다시 물이 나오지 않은 사이 또 소금을 좀 쳐서 다시 한번 문질러 줍니다. 그보다 다시 씻어줘야 비린 맛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죠?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 바늘 모양의 이 철사로 만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머리, 이 귀에다가 꽂겠습니다. 꼬리를 이제 끼웁니다. 이렇게 꼬리 부분을 끼워서 깨끗하게 손질한 가자미는 꼬리 부분을 끈에 끼워서 덜 마르고 꾸덕꾸덕한 상태가 되도록 널어서 말려줄 예정입니다. 하루 낮 동안 말린 가자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느러미 부분을 깨끗이 손질하여 제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지느러미를 제거한 이와 같은 가자미는 다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게 썰어줍니다. 모든 가자미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손질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가자미는 10,000원짜리 2개입니다. 이렇게 다 손질한 이 가자미에 엿질금을 종이컵 1컵 반 정도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때 엿질금은 가자미 뼈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가자미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큰 스푼으로 4스푼 정도를 넣고 다시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에 200cc 종이컵 3컵 정도의 되는 양의 고춧가루를 더 첨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넣어주고 다시 여기에 소주 1컵을 더 넣어줍니다. 이때 소주는 생선 비린내 등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넣은 것을 골고루 섞어서 실온에서 12시간 정도를 따로 보관을 해서 삭혀줍니다. 자, 이제 깨끗이 손질한 무채를 이렇게 써는데 이때 거기에 사용되는 무채는 그 잘고 곱게 썰지 않아도 됩니다. 굵은 채를 채로 썰어줍니다. 이때 그 무의 양은 가자미를 손질했는데 그 양의 약 20배 정도의 양의 무를 썰어줍니다. 손질한 생선의 양이 그 일반적인 우동 그릇 2그릇 정도 되는 양인데 여기서 채 썰은 무의 양은 중간 정도의 수던다라, 한 다라 정도의 양을 썰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채의 크기는 굵은 채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이 무채를 이제 절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이는 작업은 자, 이렇게 적당한 양의 소금을 집어넣는데 소금을 넣고 단맛을 내는 유스가를 적당히 섞어줍니다. 또 소금도 적당히 섞어줍니다. 이때 절이기 위해서 이 소금을 넣고 또 약간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당량의 소금을 쳐주면 잘 절여집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절여줍니다. 절여져야 짤 수 있기 때문에 절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둡니다. 식혜는 조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좁쌀로 밥을 지어야 합니다. 메좁쌀 반대 조금 안 되게
되는 양을 압력솥에 넣고 그 밥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에 절였던 이와 같은 무채는 보자기에 이렇게 넣고 물기를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짜는 시간은 무슨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고 이렇게 눌러두면 물기가 다 빠지겠죠. 자,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두고 여기다가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고 약 30분 정도를 올려두면 이제 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아령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 놓았습니다. 다진 마늘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마늘을 다져줍니다. 이때 생강도 같이 이제 다져주면 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물기를 제거한 이와 같은 무채에 큰 공기로 한 공기 되는 마늘, 생강 다진 그 양념과 그 다음에 설탕 약 한 공기 정도 집어넣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한 공기, 2공기, 3공기 지금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색깔과 맛을 봐가면서 적당히 섞어줍니다. 식혜 만드는 방법은 뭐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무채의 크기라든가 들어가는 생선의 종류나 생선의 양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게 적절하게 섞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초밥을 다시 넣고 초밥을 같이 버무려 줍니다. 이 좁쌀이 들어가면 이 식혜의 맛이 한결 더 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밥을 꼭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나절 질금에 절였었죠. 이 생선을 이제 넣습니다. 넣고 이제 골고루 버무려 가면서 섞어줍니다. 적절한 온도에서 잘 발효될 수 있도록 가서 저장을 해두고 있다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발효가 잘 되면 이제 적당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식을 하면 됩니다. 식혜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빛깔을 보고 고춧가루를 더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때 그 검정 참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당량을 뿌려주면 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맛을 보고 소금 간이 맞는다든가 당도 그 다음에 짠 정도 이런 것들을 간을 봐가면서 적절히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설탕을 조금 넉넉히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간을 봤을 때 약간 단맛이 난다라고 느낄 정도로 설탕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버무려졌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김치통에 담습니다. 담아서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 갑자기 식어지면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바깥에 보관을 하면 되지만 이 날씨가 더운 날은 냉장고에다가 서늘하게 보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치통에다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온에서 잘 보관해 두셨던 식혜를 밥 반찬으로 드시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맛있는 식혜를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